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동패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동패고는 이번에 염색체부터 유전 끝까지 시험을 보게 됐고요. 보통 이제 타 학교들이 아무래도 유전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색체부터 사람의 유전까지,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사람의 유전병, 수이상이나 구조이상 유전병,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기말고사로 밀어넣는 편이었는데 동패고는 유전 전체까지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기본 문제를 묻는,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들도 물론 출제가 됐지만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거나 계산이 복잡한 문제를 위주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고난이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들도 좀 있어야지만 이제 시간적으로 분배를 할 수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고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이 출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겪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비분리가 2문제, 그 다음 구조이상 돌연변이가 2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고3 학평 수능 기출문제에서 또 변형돼서 출제가 되었어요. 객관식이 20문항, 서술형이 2문항. 겉으로 보기에는 문항수가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울방학, 그러니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꾸준히 차분차분히 준비했던 친구들은 또 고3 수능이나 학평 기출문제들을 또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또 대처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극 차이가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도 보시면요.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물론 꼭 나와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3번 문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걸 제가 써놨는데요. 보통은 이제 타 학교에서는 2학년 내신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염색체를 그려놓고요. 그 다음 이제 종을 찾죠. 핵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성별을 찾고 상염색체, 성염색체를 가지고 성별을 찾고 해서 이렇게 각각의 개체들을 찾는 문제들은 기본적인 형태로 나와요. 저도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종상성 성별 찾기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시험 문제로서 학생들하고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고3 학평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그런 수준은 많이들 봐왔기 때문에 그런 그림 문제에서 염색체 그림에서 하나를 빼서 즉 X 염색체를 빼거나 또는 Y 염색체를 빼거나 저렇게 특정 염색체를 제외한 이라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학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런 문제들도 한두 개 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2학년 친구들은 기본 형태, 다 있는 형태에서의 문제 위주로 풀어오긴 해요. 근데 이번 동패고는 3번 문제에서 X 염색체 또는 Y 염색체 중에 하나만 표시하는 이런 변형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2023학년도 4월 고3 학평에서도 출제가 됐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내용을 준비를 해서 고3 학평 수준까지 다 푼 친구들은 또 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런 친구들도 시간적으로 조금 오래 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9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감수 분열, 최세포 분열로 가면 대표 문항이 있어요. 어렵게 할 수 있는 문항이. 그러니까 각 세포 내에서 ENN 핵상에 따라서 유전자의 유무를 OX로 나타내 주거나 또는 염색체의 유무 또는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이렇게 0, 1, 2 이런 숫자로 나타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전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게 이런 문제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학원 강사, 학원 선생님들 학원에서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또 챕터별로 6개, 7개씩 있어요. 유형별로. 그러니까 유형별로 6개, 7개가 있다는 건 각 유형별로 문제가 10문항 이상씩 있기 때문에 그런 대표 유형만 해도 한 7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풀리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그거를 자기 걸로 최화하는 것이. 근데 이게 이제 고3 학평 수준에서는 너무나도 대표적으로 나오거든요. 최근에는 중간에 막 물음표도 넣어놓고 미지수도 넣어놓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본 내용을 충실히 공부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번 동패고 시험은 그 기본 내용에 플러스 고3 수준까지 그 문항도 또 출제가 됐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항 같은 경우는 또 다인자 유전과 단일인자 유전이 연관돼 있어요. 이런 연관에서 다인자, 단일인자 연관이 또 가장 어렵거든요. 가계도에서도 물론 어렵지만 이렇게 좀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최고 난이도는 아니지만 난이도를 높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형태의 문제들을 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전 공부 자체가 어설프게 되어 있는 친구들은 또는 자기가 어느 정도 기본 공부를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난이도 문제를 혼자서 끙끙대면서 이런 길이나 방법들을 체화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점수대가 많이 높지 않았을 걸로. 그러다 보면 또 실망감이 크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논술형 2번도 논술형 1번도 보시면 고3 학평 수준의 문제에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또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라고 치면 또 멘탈이 많이 무너졌을 거잖아요. 뒤에 서술형 문제가 또 세부 문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또 시간상으로 놓치거나 했다라고 하면 점수는 또 더 낮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음에 2024학년도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 형태의 문제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당연히 본인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쫓기는데 유전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고3 수준의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건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30분 이상을 쓰더라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 동패고의 시험이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